CCTV 김어준의 뉴욕타임스. 안녕하세요. 김어준의 뉴욕타임스 김어준입니다. 우리나라처럼 물값이 싸고 물을 함부로 다루는 나라는 없다. 이명박 대통령이 한 말입니다. 그게 아니죠. 우리나라처럼 강을 함부로 다루는 나라가 없는 거겠죠. 게다가 강을 그렇게 다루는 당사자가 바로 대통령 자신이죠. 자신이 강을 그렇게 함부로 하면서 어떻게 저런 말을 할 수 있을까요? 그러면서 또 녹색 성장은 대한민국이 가장 세계에서 앞서간다고 자화자찬도 했습니다. 저는 이명박 대통령이 너무 신기합니다. 어떻게 하면 저렇게 자신이 보고 싶은 것만, 보고 싶은 대로만 볼 수 있을까요? 아무래도 의사한테 한번 물어봐야겠습니다. 김어준 생각이었습니다. 시사와 재미를 장악한다. 김용민의 시사 장악 퀴즈. 안녕하십니까. 네, 김어준의 뉴욕타임스가 자랑하는 최고의 코너. 네. 어차피 한 코너밖에 없었기 때문에. 이번에 하나 또 새로 생겼잖아요. 새로 다시 복귀했죠. 그거 왜 왔어요? 그냥 정치자. 네. 정치인은 정치판에 있어야지. 정봉주 여기 기웃거려. 정봉주 전 의원 복귀했어요. 경쟁 프로 생겼는데. 네. 그러니까 뭐 그 모든 인터넷 방송을 통틀어 이런 장수 프로그램은 아마 없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을 합니다. 정말 오랜만에. 정말. 예. 정말 오랜만에. 예. 연식은 좀 있지만. 연식은 거의 우리 세대에 가깝지만. 네. 여성 두 분이. 아름다움. 무료 여성 두 분이. 아름다움은 뭐 네. 그냥. 이루 말할 것도 없는. 예. 아유. 광채가 막 나는. 또 게다가 이 두 분이요. 예. 그러니까 정부가 출연한 어떤 기관이죠. 네. 그 기관에서 연구원으로 계십니다. 그러니까 이 두 분의 출연은 곧 이명박 정권의 레임덕을 입증하는 것이다. 네, 상징하는 것이다. 네. 상징하는 것이다. 상상조차 할 수 없었거든요. 불과 몇 개월 전까지는. 그렇습니다. 예. 네. 갑자기 바로 끊기기 때문에. 예. 그러나 최근에 이명박 대통령 발언들 예를 들어서 개헌 얘기하고 이제 슬슬 걱정 시작한 거거든요. 퇴임 모드로 들어간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그걸 누구보다도 일찍 감지한 두 분이 나가도 되겠다. 일단 소개를 좀 하시고 해드리고 퀴즈로 넘어가기로 하죠. 우선 소개를 또 사연을 소개를. 출연 신청하시면서 저 사연을 보내오셨는데 이분들이 이런 사연을 보내셨다고요? 예, 그렇습니다. 제가 몇 가지 좀 걱정되는 부분은 좀 빼고 읽겠습니다. 저는 올해 37살의 두 아이의 엄마입니다. 요즘 공직에서 참 괴상망측한 일들이 벌어지는지라 누구에게 명함을 내밀면서 공직에서 일한다고 하면은 다들 요상하게 째리는 눈초리 견디기 힘듭니다. 아무튼 각설하고 제가 이 프로그램 출연자로 뽑혀야 할 이유가 무수히 많습니다. 첫 번째, 김어준의 뉴욕타임스를 1회부터 빼놓지 않고 보고 있습니다. 두 번째, 김어준 총수가 쓴 명저 건투를 빈다를 3번이나 읽었고 5명에게나 추천하여서 사서 읽게 했습니다. 빌려준 게 아니라 구입하게 해서. 이분은 3번 출연하셔야 되겠네요. 그렇습니다. 저희는 이 건투를 빈다, 혹은 MB 똥구아이킹, 이거 사시면요, 1회 출연권을 자동으로 이제 부여를 합니다. 예. 자, 김용민 씨 부부가 아들, 저희 이름을 다 아셨습니다. 아들 이름이 산이고, 딸 이름이 하늘이거든요. 예, 그 아이들을 이름을 특별히 애정이 없어도 외우기 쉽네요. 예, 한 아들. 예. 자, 김옥진 조선원에서 저도 딸 아들을 출산했습니다. 어렸을 적에 한겨레 신문사에서 그리 멀지 않은 봉래동, 만리동에서 살았습니다. 요거는 뭐 대단한 게 아닌데. 대학 시절 한겨레 신문사에서 독자 대상으로 만족도 조사하는 전화 아르바이트도 했습니다. 요거는 관련이 꽤 그렇습니다. 있네요. 아르바이트는. 예. 게다가 또 시사에 관심이 많으신 비혼 여성분을 이혼을 잘못 친 건가요? 의지. 자신의 의지로 반혼이라고 해도 되지 않을까요? 결혼 상태에 들어가지 않겠다고 하는. 비혼 여성분을 못한 게 아니라. 하셔서 이렇게 나오셨다고. 비혼 여성분은 어떤 일 하시나요? 지금 방을 나가고 있는데. 세계 평화와 양극화 해소를 위해서 집에서 쉬고 계시는군요. 점수 때문에. 전에는 뭐 하셨어요? 공직에. 공무원. 자, 그럼 본인이 보는 소개를 하는 걸 잠깐 들어볼까요? 예. 네, 저는 경기도에 사는 B씨입니다. 여기 나온다고 하니 남편이 밧줄 끊을 생각이냐
그러면서 네 아무튼 말렸지만 평소에 존경하는 난 김어준 총수를 꼭 만나야 된다. 전화번호라도 따고 싶다. 그 의지로 나오게 됐습니다. 아이들이 저를 따를까요? 너무 잘하셨고요. 아무튼 열심히 오래됐다 하더라도 가정을 지키고 싶습니다. 그렇군요. 자, 옆에 계신. 저는 경기도의 예씨고요. 전 진짜 출연 신청을 한다고 듣긴 했는데 정말 할지는 몰랐고요. 갑자기 또 연락을 받았고 저도 이제 1회부터 지금 이번 주 하는 것까지 다 봤는데요. 항상 재밌게 보고 있고요. 그냥 같이 나왔습니다. 자, 오늘 그 녹화하는 날 이명박 대통령이 청년 실업 대란과 관련해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세계 어느 나라든지 젊은 사람들이 그래도 일자리 얻을 수 있는 나라가 대한민국이다. 먼저 우리 이명박 무슨 근거로 이런 얘기하는 거죠? 이명박 대통령에게 양심이 있기를 바라지 않습니다. 이제는 두 나라도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입니다. 숫자 개념이 있다면 120만이 어마어마한 숫자란 걸 알 겁니다. 이 120만이 바로 청년 실업 인구입니다. 어제 그저께는 이런 얘기를 했어요. 예. 대한민국처럼 물을 이렇게 함부로 다루는 나라는 본 적이 없다. 이건 뭡니까? 자아 비판입니까? 내가 봤을 때는 수돗물 올리겠다. 이런 말의 다름이 그러니까요. 아닐까. 물값이 이렇게 싸고 앞에 하나 붙어있어요. 네. 물값이 이렇게 저렴하고 음. 물을 이렇게 함부로 대하는 나라가 없다. 이게 수자원공사를 어떻게 하려고 그러는 건가? 지금 수자원공사가 엄청난 빚을 지고 있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지금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이렇게 나온 게 아닌가? 보전을 해야 되는데 뭐 수자원공사가 뭐 카지노도 이게 손댈 수 있도록 뭐 사업권을 뭐 준다든지. 왜냐면 자기 때문에 빚더미에 네. 올라앉았거든요. 지금 네. 공사가. 자기 때문에 빚더미에 올라앉았던 공사가 예. 서울시장 시절에도 하나 만들어냈죠. 네. LH 공사라고. 빚더미에 올랐는데 근데 수자원공사도 네. 예, 한 번에 뭡니까 4대강 예. 8억인가요? 아니 8조인가요? 떨어져가지고 예. 빚더미로 부실기업으로 완전히 만들어버린 혁혁항공을 그 사실은 이제 30조인데 네. 30조는 너무 좀 규모가 크니까 한 8조를 떼서 수자원공사가 떠안는 방식으로 해가지고 정부 예산을 확 줄이려고 했던 거죠. 저는 이게 궁금합니다. 그 소위 공직사의 일반이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본인이 겪어본 그런 이렇게 공직에 있는 분들의 뭐랄까 이 이명박 정권의 여러 가지 행정 네. 어떻게 평가들 합니까? 우선 불만이 있어도 대놓고 말할 수 없는 분위기예요. 그래서 이제 간혹은 이렇게 얘기하죠. 차라리 이런 기관에 있느니 대학 교수로 가겠다. 대학 교수로 가면 자기 이름 걸고 당당하게 얘기할 수 있는데 어떤 기관에 이제 소속이 되어 있으면 제한이 되고 또 기관에 따라서는 이제 그 정권이 바뀌면서 기관장이 교체되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럼 이제 기관장이 교체되면 또 그 이후에 어떤 뭐 움직임들이 굉장히 많이 달라져요. 그래서 불만이 있어도 말할 수 없는 그런 분위기가 있고. 꿀먹은 벙어리가 되는 거. 네, 그런 그러나 친한 사람들 끼리는 막 쉽죠. 아, 이거 퇴직하시고 나서 어떠세요? 저는 별로 이렇게 특히 그 기간에 담가져 있던 상황이 아니었기 때문에 별로 거기에 있었거나 지금 밖에 있거나 그런 상황이 없어요. 항상 씹어하군요. 네, 워낙 그 대선 때부터 저는 이제 진짜 싫어했었기 때문에 서울시장일 때부터도 별로 안 좋아했고 그래서 그때 잠깐 친구들이랑 좀 이렇게 사이가 나빠질 적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저랑 다른 친구는 되게 싫어해서 그 사람 뽑으면 안 된다 이렇게 의견을 개진하고 있었는데 어떤 친구가 되게 순진하게 자기 정말 좋다 그러는 거예요. 사진 정말 좋다. 그날 저녁에 특이한 취향이시네, 그게. 그러니까 그때 이제 잘 몰랐던 거였는데 그래서 이제 저랑 이제 그 이런 걸 싫어했던 둘이랑 이제 집에 가서 다시 전화를 통하면서 어떻게 그럴 수가 있냐 우리가 학교를 어떤 과를 나왔는데 아, 사회학과를 나왔는데. 네 그래서 사회적 의식이 전혀 없는 사람이죠 이명박 대통령. 어려운 의미에서 저는 그 친구가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 친구랑 순간적으로 감정이 확 멀어지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영향을 미치는 사람이니까 그래서 그 찍었던 그분이 지금 그냥 후회 네, 저한테 이제 자기가 왜 그때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정상. 네. 예, 아유. 지금 이 기관들 내부의 분위기도 조금씩 바뀌지 않나요? 그런 면이 아무래도 있어요. 네. 최근 들어서는 일부의 사람들은 대놓고 자기 이름으로 비판하는 트윗을 한다던가. 오. 그래서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변에서는 이제 제가 여기 출연한다고 했을 때 말렸던 것처럼 조심해라, 몸살려라. 원력 처자를
자식이 있지 않나. 아이고, 지금 다시 온 신랑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예. 권력 누수 시작되었다. 예. 임덕은 시작된 겁니다. 예, 그렇습니다. 이것으로 입증되는 겁니다. 여기 출연한 것으로. 예. 1년 전만 해도요, 어떤 분이 나왔냐면, 안산에 어떤 형님이 계신데, 그 형님, 이명박. 아이, 그런 말씀 하셔도 됩니까? 그러니까, 나는 잃을 게 없다. 실업자이기 때문에. 그런 분들만 그런 사실은 분들만 나오셨어요. 예. 그런 분들만. 그래서 저희가 농담이 아니라 초반에 지금 물어보면 백수가 엄청나게 많아요. 대부분 백수야. 백수이기 때문에 부담 없이 나왔던 거죠. 예. 지금 MB가 개헌이라는 고무 타이어로 막 이렇게 제동을 걸고 있습니다만은 터졌습니다 이미. 예. 그러니까요. 네. 자, 자, 오늘 그런 내용도 있고요. 문제 하나하나 한번 풀어보면서 네. 시공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전에 우리 상품 소개를 해야 되는데 너무 좀 슬픈 상황이 상품이 3개로 이제 줄었습니다. 예. 자, 그리고 단편 영화는 인사이드 피플에서 단편 영화 VOD 5편을 볼 수 있는 영화 관람권을 협찬하고 세상에서 제일 만나고 건강에도 좋은 라피자 그리고 세무사도 쓰던 머니부 예, 이렇게 도와주고 계시는데 저는 이제 일단은 선물이 줄더라도 이건 좀 하고 싶어요. 선물 많이 도와주세요. 이것도 뭐 사실은 마음속엔 있지만은 뉴욕 가게 해주세요. 이제 선물보다. 큰 미련 없습니다. 예. 아니, MB는 말이죠. 거의 막 2주에 한 번씩 외국 나가는 것 같아. 네, 맞아요. 우리 세금으로 나가는 거 아니야? 할 일도 없으니까. 예. 그래서 뭐 나가서 할 일은 이거밖에 없어요. 국내에서는 경로. 뭐 가면 경로야. 경로 하셨다고. 예. 자, 그럼 퀴즈 예. 한번 들어가 볼까요? 자, 그러면 첫 번째 화면을 이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문제 함께 하시죠. 1번 문제입니다. 매몰됐던 칠레 광부들이 구출됐습니다. 사진 우측은 칠레 대통령인데요. 칠레 대통령의 그동안의 어록으로 맞는 것을 골라주세요. 1번 광부들이 구조를 기다릴 때 기왕 이렇게 된 거 마음 편하게. 2번 구출 뒤 나도 한때 막장에 갇혀봤지만. 3번 구출 뒤 옆에 있던 문화부 장관이 각하께서 꺼내주신 거야. 4번 구출 뒤 우리는 포기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지켰습니다. 5번 구출 직전 광산 붕괴는 북괴가 매설한 1번 폭탄에 의한 것. 광산은 전 정부가 세운 것. 자, 하나, 둘, 셋. 4번. 정답. 네. 혹시 라이브로 보셨습니까? 구출되는 거? 뉴스에서. 뉴스에서. 근데 저는 제일 인상적이었던 게 뭐냐면 그 외몰 광부가 33명이었지 않습니까? 예. 32명이 칠레 사람이고 딱 한 사람이 볼리비아 사람이에요. 예. 볼리비아. 젊은이였는데 뭐 칼로스 마만인가 하는. 예. 근데 제가 인상적이었던 건 이 사람이 나올 때 그 사람을 맞이하러 네. 볼리비아 사람이 갔는데 그 볼리비아 사람이 대통령입니다. 한 사람 나오는데 예. 대통령이 직접 가서 맞이했어요. 네. 그 장면이 저는 굉장히 인상적이었어요. 물론 칠레 대통령도 왔지만 네. 당연히 예. 이건 뭐 큰 사건이었으니까 네. 딱 한 명인데 그리고 칠레하고 볼리비아가 사이 굉장히 안 좋거든요. 100년 동안 뭐 원한을 네. 졌다. 원래 옆에 있는 나라끼리 친한 나라 없어요, 네. 사실. 그런데 어쨌든 직접 가서 한 사람 맞이했지 않습니까? 아니, 네. 그거 보면서 무슨 생각이냐면 그 수도에서 네. 자국민이 불타고 죽고 막 네. 그래도 안 쳐다보는 대통령도 있잖아요. 네, 그렇죠. 네. 또 자국민이 아프리카가 아니라 그런 그렇습니다. 나라가 아프리카 아닌 데서 있어요. 예, 또 자국민이 물 밑에 가라앉아 있는데 네. 계속 유족들을 속이면서 이미 물이 들어와서 네. 다 이제 수장이 된 거나 다름이 없는데 그걸 계속 유족들을 속여가면서 애태우게 만드는 그런 나라도 있어요. 또 사건을 촉소 은폐하는 그런 나라가 있습니다. 자국민에 대해서 관심이 없는 그런 나라가 있어요. 예. 제가 보기에는 우리나라에서 이런 사건이 났다. 예. 제가 보기에는 가장 먼저 나올 뉴스는 청와대발 뉴스는 대통령 경로예요. 안전불감증 이러면서 관계장관. 예. 그런 다음에 제가 보기에는 이런 얘기를 했을 것 같아요. 내가 구리를 써봐서 아는데 말이야. 구리를 아껴 써야 돼. 뭐 이런 얘기도 하고. 예. 그리고 입구에 가서 오뎅도 좀 먹고. 제가 보기에는. 그것도 매몰된 가족
끌어안고, 네, 끌어안고. 목도리 얹어주고, 네, 예. 그런 거 했겠죠. 쇼를 그리고 했겠죠. 이제, 예. 집에 갔겠죠. 예. 집에 갔겠고, 예. 그리고 나중에 이런 얘기 나왔을 것 같아요. 이런 자국민들이 이렇게 다치는 일이 없도록 앞으로는 이 광산을 민영화해서 팔아버려야 된다. 외국에다가. 그런 쪽으로 이렇게 정리가 되지 않았을까. 네. 예. 여하간 어쨌든 자국민 한 사람인데 예. 대통령이 직접 가서 마음이 막 애타는 표정이 막 얼굴에 나타나고 그런 거 보면서 사람들이 참 감동하는 거거든요. MB도 갈 수 있어요. 왜냐면 전 세계에 카메라가 집중되니까 갈 수도 있어요, MB는. 그렇다면은 제가 보기에는 그 광산을 가느냐 안 가느냐는 외신 기자가 오느냐 안 오느냐에 달려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카메라가 없으면 안 가고 카메라가 있었으면 갔을 것이다. 예. 네. 자, 그럼 2번 문제로 또 한번 넘어가도록 할까요? 네. 예. 이번 문제입니다. 동아일보는 10월 14일자에서 여권 핵심 관계자에게 MB가 이런 말로 개헌 추진을 주문했다고 보도했습니다. 뭐라고 했을까요? 1번. 내가 대통령을 해봐서 아는데 대통령 권한이 너무 많더라. 2번. 내치 외치 나눠서 내치는 병역 면제자, 외치는 병역 이행자에게 맡기자. 3번. 한나라당이 친이 친박으로 나누어져 있다. 기왕 이렇게 된 거 다음 대권은 친이 친박이 나눠 갖자. 4번. 양자 택일하라. 개헌을 하던지 아니면 전직 대통령 수사금지법을 만들던지. 5번. 헌법 1조를 대한민국의 모든 권력은 친일 기득권 반민족 반민주 세력으로부터 나온다로 바꾸자. 자, 이분들은 높은 교육 수준에 예. 연구원들이시기 때문에 네. 이런 문제는 손쉽게 예. 맞춰주실 거라고 기대하나 예. 의외로 못 맞히시는 분들 많죠. 그렇습니다. 네. 지난주에 시사 신동이 나와서 부담이 됐지만 대단했어요, 시사신도. 예. 네. 진짜면 3번? 3번! 네. 틀렸습니다. 예. 그러니까 배워야 소용없다는 말이 나온 겁니다. 많이 배운 거 다 소용없다. 여기서. 자, 그렇지. 1번 정답입니다. 여기서도 내가 대통령을 해봐서 아는데 대통령 권한이 너무 많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명박 대통령이 그런 얘기를 했다는 겁니다. 네. 그러면서 이런 말도 했어요. 권력이 너무 집중돼 있으면 예. 차기 정권이 전 정권의 성과를 깎아내릴 수 있다. 이런 말 했습니다. 그런 말도 했어요? 했어요. 이야, 이거 진짜. 다음 정권이 전 정권의 성과를 평가절하하기 쉽다. 이런 말 했단 말이죠. 네. 본심이 이거고요. 본심은 무섭기 시작한 거죠, 이제. 할 수밖에 없는 게, 네. 지금 제가 확실하게 장담하건데, 지금 야권 주자들, 여당도 마찬가지입니다. MB하고 차별화하지 않으면은 희망이 없다. 사실 이명박 대통령과 차별화하지 않는 게 더 어렵죠. 그렇게 하기는 굉장히 어려운 일이거든요. 네. 굉장히 극도로. 이명박 대통령이 지금 말하자면은 지향하는 권력구조 개편은 이런 거죠. 내각제나 이원집 정부제 같은 거. 그러니까 자기가 네. 안 까지는 방식으로다가 그러니까 이제 권력이 분산되게. 친이계가 다음 총선에서 이게 사실 희망이 없을 수 있어요. 네. 왜냐면은 수도권에서는 민주당한테 확실하게 밀리죠. 영남은 또 친박이 싹. 나머지 충청도, 전라도 희망이 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친이의 기반이 없으면은 MB는 정권 후에는 완전히 그래서 이제 권력이 집중돼서 자기를 공격해 들어올까봐, 예. 자기로 들어올까봐. 그렇죠. 소선거구제에서 중대선거구제로 바꾸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2등을 해도 당선이 될 수 있는. 네. 그렇다면은 친이계가 영남에서 2등하면은 될 수 있지 않을까? 또 그러니까 수도권에서 2등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다고 보니까 그렇게 되면은 MB의 어떤 그런 기반을 만들 수 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발상은 기본적으로 이제는 퇴임 이후를 생각하기 시작했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기본적으로 네. 무섭기 시작했다는 예. 거죠. 자기가. 지금까지 무서울 줄 저질러놓은 몰랐거든. 그런 짓들을 생각해 보면은 네. 야 이거 내가 제명에 못 살겠다 이렇게 판단할 거란 말이죠. 예. 그래서 개헌이고 뭐고 간에 모든 액션들은 사실은 어떻게 하면 퇴임 이후에도 내가 감옥에 안 가고 살아남을 수 있겠는가 여기에 집중돼 있다. 권력이 너무 집중되면 차기 정권이 전임 정부의 성과를 이렇게 깎아내릴 수 있다. 이게 무슨 상관이 있죠? 그거하고 개헌하고?
개헌과도 전혀 상관이 없지만 한 맥락인 그런 정황이 있어요. G20 그 지금 앞두고 집시법 바꾸자고 그러는데 나는 그래서 G20 기간에만 그러니까 집회와 시위를 제한하는 법인 줄 알았어요. 봤더니 그게 아니야. 이미 그 G20 특별법이 있어요. 그 기간 동안에는 행사장 근방에서 몇 시위, 개월 이내에, 예. 뭐 1인 시위조차도 못하게 한다는 거죠. 예. 그런 법이 있는데 뭘 또 집시법을 왜 바꿔? 알고 봤더니 G20 이후에도 계속 적용되는 그런 집시법, 야간 집회 못하고, 하여튼 핑계를 대는 거죠. 예, 이거는 그러니까 말 그대로 무섭기 시작. 예, 말 그대로 이제 도주가 시작되었다. 예, 시위가 들불처럼 일어나고 정권 퇴진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그러면은 피곤해지니까 이걸 좀 정권 퇴진이 아니라 예. 제가 보기에는 이제 투옥하라. 투옥하라. 요런 걸 무서워하는 거죠. 또 의원 내각제를 하게 되면은 뭐 사실은 대통령에게 집중되지 않죠, 권력. 지분이 그러니까 자기 지분이 보존될 수 있으니까. 그래서 MB에 대한 어떤 그 보복이 불가능해질 것이다라고 본 것 같아요. 네. 자신에 대한 보복이 불가능. 왜냐면 의원들 쪽은 또 그 형이 오랜 세월 의원 생활을 해왔으니까 조금 이렇게 그 영역에서 예. 나와바리를 만들어서 자기를 보호해줄 것이다. 그렇습니다. 이런 예. 생각도 하고. 지금의 그 개헌 논의 말이죠. 개헌 논의는 한마디로 스킵을 해버려야 된다. 예. 말도 안 되는 거죠. 이거. 개헌을 사실 하긴 해야 합니다. 네. 지금 이런 구조는 바꿔야 되는데 제왕적 대통령 한 명 더 나와야 됩니다. 그래서 제왕적 권위로 MB를 확실하게 제대로 심판을 해놓고 개헌을 해야 된다. 이런 생각입니다. 네, 이건 나가지는 않을 것 같네요. 왜? 왜 안 나가? 나가야지. 예. 자, 3번. 3번 좀 문제 속도를 보겠습니다. 내볼까요? 예. 3번 문제입니다. 조선일보가 10월 12일자에서 전교조 강원지부의 단협안을 당사자의 확인 없이 보도했다가 결과적으로 미확인 허위 보도를 했습니다. 조선일보가 잘못 보도한 이른바 강원 전교조 단협안 내용은 다음 중 무엇일까요? 1번 방씨 가문 3대 세습을 비판하는 차원에서 조선일보를 절독하자. 2번 전과 14범이 넘는 교직원만 징계하라. 3번 부동산 투기, 위장 전입, 병역 기피는 이젠 사회 미풍 양속이니 징계하지 말라. 4번 성범죄, 공금 횡령, 성적 조작 범죄를 저질러도 징계하지 말라. 5번 교사의 정치 참여를 허용하라. 그게 뭘까요? 자, 정답 4번. 4번. 네. 정답입니다. 성범죄, 공금횡령, 성적 조작 범죄를 저질러도 징계하지 말라. 어떻게 상식적으로 이런 거가 들어있을 거라고 생각을 할까요? 예. 그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네. 이 조선일보의 사고방식은 예. 자기 반대편에 있는 사람들은 최소한의 양식조차 없고 말도 안 되는 인간들이라고 스스로 생각하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이걸 어떻게 집어넣어요? 네. 성범죄를 저질러도 징계하지 말라니. 예, 근데 이제 정확한 거는 전교조 강원지부가 단협안으로 냈던 거는 성범죄, 공금횡령, 성적 조작 이외의 비리에 대해서는 전보 조치 같은 징계를 하지 말라는 겁니다. 정반대로 읽은 그 거예요. 정반대로. 단어만 보고 예. 아싸! 물론 이제 처음에 이외에라는 말이 빠진 그 내용이 이제 단협안으로 제출이 됐는데 그러다 황급하게 고쳤고 오탈자가 나온 거죠. 예. 오탈자가 이미 그 보도되기 한 20일 전에 강원도 전교조 홈페이지에 고친 내용이 올라갔습니다. 네. 그러니까 강원 전교조 홈페이지 들어가서 그 내용이 그대로 살아있는지 한 번 더 확인을 했든지 아니면 전화를 해서 아니 이런 단협안이 있습니까? 라고 아니 그거 하지 않아도 상식으로 생각해 보면 뭐 단어가 빠졌겠지. 네. 이렇게 생각해야 정상인이죠. 네. 말이 안 되는 거니까 아니 이런 비상적인 조건이 걸렸을 리는 없다. 네. 정상인이라면 네. 전교조도 정상인일 테니까 네. 또 정치적 성향은 달라도 네. 이렇게 생각해 주지 않는다는 겁니다. 얘네들은. 가장 열받는 부분은 뭐냐면 아직까지 정정 보도가 안 나오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 그 보도가 나온 날이 이제 화요일이었는데 지금 저희가 녹화를 목요일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2, 3일이 지나도록 지금 안 나오고 있어요. 예. 조선일보가 사과를 하는 경우는 거의 없죠. 예. 네. 친일 반민족 행위를 해도 사과 안 합니다. 생각해보면요. 예전에 예. 조선일보가 그 노무현 전 대통령 예. 의원 시절에 요트, 호화 요트 어쩌고 했을 때 네. 사실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저도 그랬어요. 그 기사를 읽고
그럼 한 10인승 정도의 요트에 그게 중고도 뭐 몇천 몇억 하는 거거든요. 네. 뭐 변호사로 돈을 좀 벌었다고 하니까 취미 중에는 그런 좀 호화스러운 그런 취미도 있긴 있나 보다. 네. 그래서 내가 몇 년이 흐르고 나서 그 요트 사진을 봤어요. 완전 쪽배. 짝대기 하나 있는 그걸 어떻게 호화 요트라고 부르냐 이거죠. 거기서부터 이미 기본적으로 사실 확인할 생각이 없는 거잖아요. 뭐 단어 하나만 걸리면 어떻게 씹을까만 생각하는 거죠. 네. 그런 집단이기 때문에 예. 요것도 단어 나왔어. 오케이. 이렇게 되지 않았나. 예. 확인하고 싶은 생각이 없어요. 우리 저 조선일보가 말이죠. 공장으로 비유하자면 이 제품을 아주 엉망으로 만드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제조 과정에서 재확인. 이거 안 하고 그냥 무조건 만들어내는 겁니다. 근데 이게 제일 잘 팔린단 말이죠. 포장이 예뻐서 그래요. 포장이. 기본적으로. 아니, 그러니까 우리 소비자들이 좀 각성을 할 필요가 있어요. 아니, 이런 신문을 왜 돈 주고 봅니까? 돈 받고 참 구독을 하죠. 비대도 받고, 예. 저는 비대를 한겨레가 받고 말이죠. 예. 우리 한겨레는 주는 게 없습니다. 절대로. 그냥 돈이 어디 있어요? 예. 어떠세요? 관가에서 보는 조선일보. 관에서는 여러 신문을 봐요. 그래서 주르륵 다 늘어놓고 하루에 뭐 한 일간지 몇 개는 오는 거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는 조중동을 읽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일단 그 높은 분들이 먼저 조중동 빼가지고 가시면 항상 한겨레, 뭐 경향 이런 것들이 테이블에 남아있어요. 그 젊은 사람들은 주로 그런 걸 보고, 그리고 이제 좀 연세 드신 분들은 또, 그러니까 그 시각 자체가 그렇게 기성세대와 젊은 사람들과 이게 쉽게 전환이 안 되는 것 같아요. 저희 집에도 부모님도 아직까지는 그 중앙일보 보시거든요. 그래서 한겨레 같은 거, 한겨레 21 같은 거 갖다 드리고 그래도 약간 색깔 있는 그 매체라고 좀 보시는 것 같아요. 아니, 그 조중동이야말로 색깔이 있는. 네. 근데 그 인식 전환이 좀 잘 안 되시는 것 같아요. 너무 오랫동안 그래 왔기 때문에 예. 요즘 젊은 세대는 사실은 그런 게 없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게 있지 않습니까? 어쨌든 1등, 2등, 3등이라고 하니까 예. 그 내용과 상관없이 그렇다면 이유가 있겠지 생각하고 또 젊은 세대가 넘어가는 경우도 있어요. 안타까운 얘기죠. 한겨레 신문이 사실 한나라당한테 우호적이진 않죠. 그렇다고 민주당이 우호적이냐? 네. 그건 또 사실은 아니고요. 그런데 아니, 빨아주진 않잖아, 솔직히 그렇죠. 얘기해서. 기본적으로 아닌 건 아니라고 말하지. 아니, 네. 솔직히 얘기해서 조중동 빨아주잖아요, 한나라당은. 그렇죠. 흡입이라고 할 수. 예. 거의 관장을 합니다, 입으로. 예. 네. 그래서 얼마 전에 기가 막힌 사설을 봤는데, 그 월요일에 그 김진 논설위원회, 네. 그거는 조금 그 김진 씨가, 에이, 그렇고 그런 중앙일보 사람이다. 이렇게 그냥 김진 넘어가죠. 예. 네. 그냥 안 봅니다, 웬만하면은. 예. 그걸 그 사람을 위해서 지면을 또 허락해주는 중앙일보가 참 안타깝다는 생각은 좀 합니다만은. 근데 4대강, 이번에 그 채소, 네. 파동이 4대강과 무관하다. 너무나 힘주어서 상식 있는 얘기합니다. 근데 채소 판매상들, 또 중간 유통상들한테 물어보면은 4대강과 무관하다는 말은 말도 안 된다는 사람이 10명 가운데 8, 9명입니다. 무관하다고 하는 사람들은요, 예. 채소를 팔아본 적도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렇죠. 대부분. 예. 무관해야만 하는 네. 사람들이죠. 그렇죠. 무관은 하고 싶은. 그러니까요. 무관하고 싶은 사람. 무관했으면 좋겠는. 자기 희망사항을 사실로. 네. 이건 인지 부조 아닙니까? 그렇다고 해야죠. 그리고 사실, 무관하냐, 무관하지 않느냐보다 훨씬 더 중요한 건, 예. 그 중에 일부라도, 예. 작으라도 요인이 되면, 예. 그 요인을 재건하려고 노력해야 되는데, 예. 그거 작다. 예. 있다더라도 매우 작은 게 불가하다. 자꾸 그걸 축소하려고만 해. 예. 대책은 아니잖아요, 그게? 예. 대책을 내놔야 되는데, 대책이 아니라, 자기는 책임이 없단 말만 하려고 그래, 계속해서. 이런 거 다 안 나가는데. 예. 자,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4번 문제 함께 보겠습니다. 4번 문제입니다. 죽은 황장엽 씨와 나는 악연이었다. 송도율 교수의 말입니다. 남한과 북한 체제를 겉돌던 송도율 교수를 일컬어 뭐라고 불렀을까요? 주변인이라는 말과 같은 뜻입니다. 1번 장제인, 2번 경계인, 3번 대변인, 4번 시사인, 5번 반국가 종북 좌파 친김 친핵 빨갱이. 네. 예. 자, 이건 뭐 쉽게 맞추시겠죠. 예. 경계인. 예.
송도열 사건은 개인적으로 한마디로 하자면 우리가 그분을 죄인으로 만들어야 우리 체제가 유지될 만큼 그렇게 허약한 체제가 아니다 우리가. 네. 그렇게 저는 말하고 싶어요. 네. 이 사건 한마디로 하자면. 유치하죠? 아주 네. 대단히 유치 사건이고. 네. 황장엽 씨는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황장엽 씨가 말이죠. 주체사상을 완성한 사람이고. 네. 또 김일성 체제에서 자신이 일했던 그런 어떤 궤적 또 김일성 주석에 대한 비판을 한마디도 안 했어요, 사실은. 네. 김정일만 욕했죠. 근데 김정일한테 사실 권력상 소외를 받으니까 그때 이제 남한으로 온 거 아닙니까? 본인이 만든 주체사상의 이론 틀에 대해서 잘못했다고 한 적은 없어요. 네. 제가 알기로는. 그러니까 참 네. 저는 웃긴 게 우리 보수단체들 보면 말이죠. 국가에 공헌을 했다. 그런 이유로 훈장을 주고 국립현충원에 묻고. 제가 보기에는 네. 국가에 공헌했다는 건 굉장히 부적합한 얘기고 정확하게는 우리 체제의 우월성을 북한에 선전하는데 써먹혔다. 잘. 그 공헌이 있죠. 네. 네. 국가에 공헌했다고 말하면 안 되죠. 예. 아니 그 국가에 공헌을 했기 때문에 훈장을 주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그분들은 그렇게 생각할지 모르겠는데 네. 체제 선전에 좋은 네. 모델이 되어 주었다. 예. 이렇게는 말할 수 있죠. 예. 그게 참 저는 의아스러운 것이 아니 그 북한을 그렇게 싫어하는 정권이 말이죠. 주체사상을 완성한 분을 이렇게 아주 뭐랄까요? 상당히 추앙하는 분위기는 상당히 흥미롭다. 예. 원래 우파는 말이죠. 우리는 예. 이율배반이 많아요. 예. 스스로 예. 자체 모순이 많습니다. 예. 그저 이익만 되면 되기 때문에 이익이 되면 나머지 논리적 모순은 그분들이 머릿속에서 사라집니다. 그러니까 신기하죠. 3대 세습하는 신문사가 말이죠. 북한의 3대 세습을 욕을 합니다. 네. 이게 참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예. 나이버린가? 그래놓고는 세습이 근본적으로 불가능한 이런 진보, 또 진보 언론에 대해서 욕을 합니다. 왜 욕을 해? 어? 자, 그러면은 네. 5번 문제로 네. 넘어가요. 바로 넘어가죠. 5번 문제입니다. 다음 중 김문수 경기도지사와 경기도가 한 거짓말로 아닌 것은 무엇일까요? 1번 여주실록사 주지가 4대강 사업을 찬성했다. 2번 손학규 전 지사가 골프장 더 많이 허가했다. 3번 2003년 농어촌연구원 논문에는 유기농이 수질을 악화시킨다고 했다. 4번 나는 팔당에 매일 간다. 5번 팔당에 로봇 물고기를 풀었는데 똥덩어리 투성이었다. 하나, 둘, 셋. 1, 2, 3은 확실히 아니니 5번. 정답입니다. 요 얘기 나오니까 로봇 물고기에 관한 한겨레 보도 기사도 네. 생각이 나네요. 원래 이제 로봇 물고기 얘기 나온 게 이제 뭐 수질이 나빠진다고 하니까 네, 그거 감시한다고 이명박 돌아다니면서. 대통령이 로봇 물고기 풀어가지고 해결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그래서 70억인가요? 그걸 주고 용역을 시켰어요. 그런데 정부기관 용역 그 결과가 한겨레에 잡혔는데 네. 그 결과로 보니까 아직 전 세계에 개발되지 않은 기술이 몇 가지고 그 관련 기술 중에 우리나라가 보유하고 있는 건 하나도 없다. 네, 하나도 없는 데다가 우리나라만 보유하지 않은 게 아니라 네. 전 세계적으로 아직 개발이 되지 않은 기술이 대부분이다. 아니 그 결과물을 내려고 70억을 쓴 거예요? 대통령의 뭐랄까 생각 없는 말이 세금 70억을 날리게 되는 거죠. 네. 그것이. 네. 뭐 무상급식에 너무 많은 돈이 들어간다. 돈이 없다. 예산이 없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70억 헛돈 쓴 거 이거에 대한 아무런 비판도 안 하고 근데 그거 안 된다는 결론을 받아들일 거냐? 그것도 아니지. 상관없죠. 예. 이명박 대통령은 예. 원래 자기가 한 말이 그 다음날 모순될 때도 있어요. 그게 상관이 있는 게 아니에요. 그 자리에서 모순이 될 때가 있어. 그 자리에서 모순이 될 때가. 예전에 그 등록금 관련해서 얘기했을 때, 네. 등록금 너무 비싸다. 등록금 많이 받으면 안 된다 해놓고, 등록금 상한제 있으면 안 된다. 그 자리에서, 같은 자리에서. 이상한 사람이야, 이 사람은. 그분은 말이죠. 예. 초단위로 예. 자기한테 유리한 것만 채택하는 거예요. 초단위로. 초단위로? 그 즉시. 그러다 보니 모순이 된다는 걸 앞뒤를 연결해서 논리적으로 생각해야 되는데 예. 필요 없어요. 예. 왜냐면 그 상황을 모면하고 자기가 유리한 걸 채택했고 예. 그래서 살아났으면 그냥 잊어버린 참 편리하신 분이에요. 예. 아니, 지금 우리가 김문수 지사 얘기를 하는데, 물론 사실 다 김문수가 저기 이명박의 아바타인 면도 있고,
비슷하지. 이제 인간이. 뭐 본인도 대통령에 나가려고 지금 대결. 근데 이게 너무 거짓말을 많이 해요, 김문수가. 하나하나 짚어보죠. 여주실룩사 주지가 4대강 사업을 찬성했다. 이런 말 한 적이 없습니다. 이 실룩사 주지 스님이 반대에 또 앞장서는 분이고요. 그렇죠. 예, 그리고 손학규 전 지사가 골프장 더 많이 허가했다. 김문수가 허가한 것은 38개, 손학규가 허가한 것은 9개입니다. 네. 숫자가 안 되나? 맨 처음 허가할 때 이 말 했나 보죠, 뭐. 자기가 맨 처음 하나 허가할 때. 하나 허가할 때, 그 당시로서는 네, 손학규 지사가 더 많이 했고, 예. 빨리 말을 해둔 거죠. 왜냐면 네. 자기가 많이 허가할 걸 아니까. 예. 일단 빨리 말을 해둔 거죠. 그리고 없는 논문을 있다라고 주장을 해가지고 이렇게 유기농이 이게 수질 악화시키는 게 말이 되나요? 예? 유기농이 악화시킨다는 게 말이 됩니까? 물론 악화시킬 수 있죠. 물론 똥덩어리를 버리면 악화되죠. 그런데 다른 것보다는 그래도 덜 나아요. 그건 유기농이 악화시킨 게 아니고 네. 쓰레기가 악화시키는 겁니다. 이런 식의 논리라면은 사람은 다 죽어야 돼. 사람이 있기 때문에 쓰레기가 나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이런 논리는 말도 안 되는 거고. 그리고 나는 그 강기갑 의원이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경기도민에게 사과하라 뭐 이런 얘기도 했고, 내가 팔당 현장 유기농이 있는 그 현장에 서너 번 갔다 왔다 했을 때 김문수 지사는 전 매일 갑니다라고 했습니다. 제가 이걸 그냥 넘어가지 않습니다. 팔당 공대위에 전화를 해봤어요. 매일 갔냐? 웃더라고요. 매일 오겠냐고. 자기는 제가 보기엔 현장에서 말이죠. 구경을 해보지 못했고 경기도청에다가 김문수 지사 면담 요청을 했는데 받아들이지 않는다. 제가 보기엔 말이죠. 예. 경기도청 현관을 말이죠. 예. 팔당이라 이름 지었을 수도 있어요. 나중에. 예, 강당 이름이 팔당이야. 강당 이름이 팔당. 우리 시청자 퀴즈 우선 이번 주 문제를 한번 보겠습니다. 시청자 퀴즈입니다. 이명박 대통령이 한국에 살면서 천안함 사건을 북한 소행 아니라고 생각하다니 라며 혀를 찼습니다. 여러분이 MB 앞에 있다면 뭐라고 대꾸하겠습니까? 정답은 따로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의 의견 가운데 가장 재밌는 게 그게 당첨되겠습니다. cctv 한이.co.kr로 보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지난주 그 시청자 퀴즈는요, 로커로 변신한 야구선수 이상훈 씨가 서울시가 주최한 락 행사에서 이명박 2년이나 남았네, 이렇게 얘기를 한 점. XXX의 욕 말고 여러분들이 한번 좀 넣어달라 이렇게 얘기했는데, 저는 대통령이라고 했죠. 네, 그렇습니다. 서울 서초구의 조모양인 걸로 봐서는 굉장히 강남의 청소년들이 이렇게 MB에게 반기를 들었습니다. 이게 좀 대단한. 뭐라고 넣었습니다. 예. XXX. 이명박 군대가 명칭이 아니라 이명박 군대가 전역이 아직 2년이나 남았네. 이런 얘기를 해. 재밌네요. 재밌었어요. 예, 고맙습니다. 이거 서초구의 조모양 너무 감사합니다. 너무 재밌네. 서초구 조모양 한번 출연을 하세요. 저기 라피자 선물권 또 받아가시고요. 자, 저에게 또 절절한 사연을 보내주신 분이 있습니다. 강아무개 씨. 예. 강아무개. 예. 강모 씨라고 해도 되는데 한겨레는 아무개라고 하더라고요. 네, 꼭 그래요. 예. 귀찮을 수도 있어요. 한자로 끝낼 수 있는 걸. 자, 소개를 하겠습니다. 7살, 5살, 2딸을 키우면서 어린이집 보육교사를 하고 있는 워킹맘입니다. 어이구, 어떻게 이 어린아이들을 두고. 예. 올해 초부터 방송을 보기 시작했는데요. 이제는 한 주도 빼먹지 않고 꼭 챙겨보고 있는 애청자가 됐답니다. 가끔씩 한 주 방송이 안 나올 때면은 어찌나 방송이 기다려지는지. 예. 저희 집의 하루는 새벽 5시에 시작됩니다. 조금이라도 더 벌어서 2딸을 잘 키워보겠노라며 지난해부터 남편이 투잡을 하기 때문입니다. 택배 집화장에서 새벽 일을 2시간 남짓하게 하고 다시 집에 돌아와 씻고 7시 조금 넘는 시간에 회사로 출근합니다. 작은 중소기업 품질관리직에 종사하고 있는 신랑의 퇴근 시간은 늘 9시 반을 훌쩍 넘깁니다. 토요일도 저녁 7시는 돼야 퇴근을 하지요. 저희 남편은 잠자는 시간을 빼고는 종일 일을 하고 있는 셈입니다. 힘들게 가족을 위해 고생하는 남편이 안쓰러워서 큰 보탬은 안 되지만 저도 지난 여름부터 다시 직장에 나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저희 부부는 열심히 살고 있습니다.
열심히 살다 보면 좋은 일들이 생기겠지, 분명 좋은 날이 오겠지 하는 희망을 늘 마음에 품고 살고 있습니다. 오늘 방송을 보면서 참 힘 빠지는 걸 느꼈습니다. 억울하기도 하고 또 분노가 일어나기도 하고, 이렇게 열심히 새벽부터 밤까지 일하는 우리 남편, 그 피 같은 돈, 세금을 떼가서 쓸데없는 주머니들을 배불린다고 생각하니 왈칵 눈물이 쏟아질 것만 같았습니다. 제발 정말 저희 같은 서민들 땀으로 벌어 꼬박꼬박 내드리는 세금 값어치 있게 써줬으면 좋겠습니다. 별 보고 나가서 별 보고 들어오는 착하고 성실한 저희 남편 같은 사람이 성공할 수 있는 좋은 세상이 될 수 있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열심히 공부하고 착하게 살면 훌륭한 사람이 될 수 있다고 어린이집 선생님이 그랬어 하면서 눈 반짝이며 말하는 우리 딸들의 믿음이 실현될 수 있는 그런 멋진 대한민국이 되는 그날을 꿈꿔봅니다. 참 방송 첫머리에 바보 같아 보입니다 하신 김어준님의 말씀을 들으며 번뜩 떠오르는 건데요. 우리 대통령님, 벌거숭이 임금님 같습니다. 벌거숭이 임금님은 착한 사람 눈에만 보인다는 옷을 입고 광장으로 나왔다가 온 백성들의 웃음거리가 되지요. 어휴, 임금님 번쩍번쩍 어쩜 이렇게 멋진 옷이 세상에 있을까요? 하며 아부 떠는 옷쟁이들의 말에 귀 멀고 눈 멀어버린 바보 같은 벌거숭이 임금님. 왜 오늘 딸아이가 읽은 그 책에 벌거벗은 임금님 얼굴에 대통령님 얼굴이 오버랩되는지. 우리 강아무개님 힘내시고, 우리가 또 저희가 있잖아요. 네. 저희가 있었습니까? 힘내세요. 우리가 있잖아요. 저희가 대신 씹어드리겠습니다. 네. 씹어드리고, 저희가 이 심판의 그날까지 칼을 갈겠습니다. 자, 그럼 두 분의 네. 추천 소감을 듣고 오늘 끝내도록 네. 하겠습니다. 부담이 덜해서 이렇게 다 노출하려고 했는데 같이 나오는 때문에 그거 못해서 아쉽고, 오늘 그 시원한 욕을 못 들어서 좀 아쉽고요. 그리고 제가 이렇게 이명박 대통령 된 후부터 되게 좀 우울했거든요. 우울함을 좀 달랠 수 있는 프로라서 좋았고요. 계속 앞으로도 이제 작년이나 재작년과 3년을 어떻게 되나 되게 암담했었는데 시간은 좀 잘 빨리 가네요. 그래도 다행히. 그래서 어서 더 빨리 가고 그때까지 열심히 세월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재밌었습니다. 변하지 않도록. 아니, 빨리 간다고 그러시네, 시간이. 아직 2년이나 지나놓고 남았. 보니 예. 그나마. 예. 자, 그러면 저는 5살 된 딸이 있는데요. 제가 노무현 대통령 서거하시고 나서 몇 날 며칠 아무튼 한동안 울었어요. 근데 한 1년쯤 지나고, 그러니까 올해 봄쯤 TV를 보다가 이렇게 우연히 하품을 해서 눈물이 지지직 났는데 제 딸이 절 보고 엄마 대통령 할아버지 돌아가셔서 아직도 울어? 이래요. 그랬는데 어느 날 이제 저도 모르게 욕을 많이 했겠죠? 그분이 나오시면. 근데 어느 날 그분이 TV 뉴스에 나왔더니 저희 딸이 아씨 짜증나! 애들은 거짓말 못해. 그런 집안 많아. 느낌으로도 아이들도 아는가 보다. 이거는 그런 지원을 많이. 세상 우리 아들은 아픈 사람이라고 얘기합니다. 저 사람. 아픈 사람이라고. 아이들에게 인기 있게 남은 2년 잘 하시도록 정말 기원을 하고 싶어요. 그런 기원은 이미 늦었어요. 네, 끝났어요 이미. 어떻게 지금까지 한 것만 해도 이게 저 수습이 안 돼. 회복할 수 있는 네. 포인트 오브 노 리턴. 그걸 지났어요. 네. 네. 이미 인계점을 지나버렸어요. 네. 예. 자, 그럼 오늘 또 이렇게 마무리하겠습니다. 다음 주에도 기다려 주시고요. 정봉주의 PSI가 또 새롭게 시작을 했습니다. 네. 또 많이 또 시청을 해주시고. 업그레이드된 예. 정봉주 의원의 한이 담긴 네. 낙선의 한이 담긴 네. PSI. 예. 기대해 주시고요. 네. 자, 우리 정봉주 의원과 함께 선의의 경쟁을 펼쳐서 항상 게임이 안 됐습니다만 항상 선의의 경쟁의 마음으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한번 좀 막 결정적인 순간에 60초 후에 다시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이러면 막 그런 광고도 좀 들어왔으면 좋겠고. 네. 그리고 저희는 생각해보니까 말이죠. 이런 거 하나 달아야 될 것 같아요. 지금 문자를 주십시오. 문자 하나당 1,000원. 이렇게 해서라도 우리가 돈을 모아서 뉴욕에 좀 갔으면 좋겠다. 아니, 그런데 그러려면 생방송을 해야 돼. 생방송. 생방송이 아니더라도 네. 상관없죠. 모이면 되니까. 에이, 그렇게 많지 절대. 그러면 생방송 하고요. 생방송 한번 해보죠. 어쨌든 예. 이렇게든 저렇게든 돈만 모이면 됩니다. 예. 그것도 한번 해봐야 될 것 같아요. 네. 제발 문자 보내주세요. 바자회도 한번 열고 네, 한겨레 바자회도 앞에서. 모이고. 예. 네. 예.
또 뭡니까? 그 일을 찾지 또 좀 하고. 강매를 하는 거야, 강매를. 그렇게 해서 뉴욕에 한번 가서 제발 우리가 뉴욕타임즈 극동 대표거든요, 제가. 네. 뉴욕타임즈에 한번 가기는 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근처에. 그 구경이라도 해야지. 현관에. 네. 극동 대표가 있다는 걸 알려주기라도 해야 되잖아, 그 사람들이. 몰라, 아직.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